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을 계속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대단한 또 잭팟이 하나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이게 보시는 것처럼 9%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급상승하는 거를 사실 본 적이 흔치가 않죠. 뭔가 수주를 했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보기가 힘든데, 최근에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수주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사실 포스코 케미칼을 수주를 했는데 어저께가 한 3, 4%인가요? 2, 3%밖에 안 오르고 오늘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시에 이렇게 좀 반응했을 때 움직이는 게 또 제일 낫다라는 경험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며칠 전에 포스코 케미칼이 14% 오를 때가 그때가 어느 기관들이 크게 매집을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추후에 LNF IR 담당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 업계에 최근 그런 소문들이 수주에 대한 소문들이 좀 퍼졌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우리도 사실 포켓의 수주권에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올해 초부터 사실 좀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좀 더 어쨌든 고급 정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도 한 14% 올랐고 뭐 최근에 뭐 한 1, 2, 3%그 이후에는 사실 뭐 초기에는 한 6, 7% 올랐었지만 어쨌든 좀 잠깐 잠잠해졌고 이게 사실 좀 더 오래 될 것이 뭐 2월 이렇게 빨리 될 것이라고는 예상은 못했습니다만 에코프로비엠이 9%급 상승을 해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저께 제가 영상 올렸을 때도 포스코 케미칼 주주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실 포스코 케미칼 비중보다는 LNF나 에코프로비엠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상대적으로 물론 LNF가 제일 많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그 텔레그램에 혈맹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SDI의 제1벤더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동채 회장님이 그렇게 수없이 거의 뭐 아버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도 했고 실제 삼성 SDI의 임원들도 10명 가까이 가 있을 정도로 SDI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40조를 받았다는 거는 에코프로비엠은 적어도 10년에 40조 이상은 40조라고 하면은 40조 이상, 60조 이상까지도 10년에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제1벤더의 미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10년 계약 같이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보다는 연간 얼마 하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가지 설들이 있겠지만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하고 지금 엮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SK 이노베이션도 한 5%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2차전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2차전지 수주 르네상스가 한 2년 전에 사실 양극재 업체의 에코프로비엠 그때 한 4조 5조 막 됐던 것들이 그때만 했어도 4조 5조만 해도 굉장히 컸었죠. 그런 르네상스 시기가 수주를 기반으로 한 르네상스 시기가 어떻게 보면 보통 2년 정도의 주기로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시작되지 않았나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실 제가 계속 그 부분을 또 그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 결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것들이 이제 시작되었고 포스코 케미칼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들도 이제 속속들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삼성 SDI는 BMW와의 큰 계약을 앞두고 있음은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도 삼성 임원들 차를 전부 다 7시리즈 전기차로 바꿨죠. 얘네들도 JV를 하는데 그 메인 벤더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임박해 왔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삼성 SDI에서도 이제 스텔란티스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확정된 그 JV를 위해서 발주들을 순차적으로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이제 발주하는 시즌이 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삼성 SDI는 뭐 이런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나머지 업체들과의 추가적인 계약들이 스텔란티스 말고도 이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삼성 SDI도 그동안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수주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수주 모멘텀에 이어서 이 벤더들도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양극재들가 메인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갔으면 그 훈풍들이 에코프로-BM과 LNF로 코스모 신소재로 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재들도 다 양극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훈풍들이 불어올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 케미칼 아쉬워하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도 다 기다리면 다 순차적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추기에는 너무나 좋겠죠. 포스코 케미칼 10% 먹고 15% 먹고 와 이제 됐어 만족했어 하고 이제 에코프로-BM에서 15% 먹고 또 그 다음에 LNF 가서 또 15% 먹고 코스모 신소재 가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시다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맞추실 자신이 있으시면 이렇게 매매 플레이 하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진짜 힘들 거라고 장담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많이 피 보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드칸이 투자하시는 거가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전혀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다 이렇게 크게 올라줬습니다. LG엔솔도 이 오버 이슈를 굉장히 잘 견디고 있어요. 뭐 주주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직원들과 얘기해보면 뭐 추매를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 믿음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엔솔도 1분기 때 큰 JV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장 직원들이 이렇게 좀 뭐 보호 예수 물량을 좀 덜 푸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LNF는 뭐 오늘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최근에 시에서 제일 높은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서 주담과의 대화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뭐 다 올랐고 에코버 여기 다 좋았고 삼성 SDI도 5% 올랐고요. 이노베이션도 셀 회사들도 다 좋았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 리튬 관련 투기 테마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 모멘텀들이 있는 확실한 모멘텀들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사실 얘네들이 갑자기 계약을 뜬금없이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여러 그냥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리튬 관련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주 관련 종목들에 좀 더 수급들이 몰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LNF IR 담당님하고 좀 이야기를 좀 중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또 좀 구체적인 얘기는 따로 좀 한번 또 얘기를 할 것이고 일단은 삼성 SDI 납품 이야기를 해보니 얘네들도 지금 사실 LNF도 어떻게 보면 3자 SK하고 삼성하고 LG하고 다 계약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소량은 납품은 하고 있는데 양극재 ESS용으로도 하고 있고 근데 뭐 결론은 삼성 SDI 납품은 왜 니네는 안 하냐 라고 하니까 NCA라고 잘못 썼네요. NCA 만들 계획은 없다라고 해요. NCMA 얘네들은 집중을 하는 거니까 한 놈만 팬다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NCMA만 주구장창 하고 있고 기술력은 완전히 97%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한 에이스로만 더욱더 확대해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파나소닉은 그럼 뭐냐? NCA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만드는 거는 파나소닉도 NCMA를 만듭니다. 걔네도 NCA만 지금 주로 하고 있지만 NCMA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NCA를 주로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고 이미 다 합의된 사실 상황이고요. 어쨌든 삼성 SDI 납품은 요거는 좀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근데 SK에도 사실 예전에 큰 3조 정도짜리 했었잖아요. 왜 추가 수주가 없는가? 니네들은 지금 왜 지금 지금 LG하고 삼성하고 딴 데들은 다 3개 다 하는 데도 있고 2개 최소한 2개는 하고 있는데 너네는 왜 주구장창 LG만 파냐? 라고 얘기를 하는 질문이었죠. SK에 추가 수주 기대가 없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생각보다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SK 쪽에서 보다. 그러면은 사실 LN은 LG한테 좀 포커싱하는 게 맞고 LNF는 OEM 자동차 회사랑
JV나 이런 납품을 직납을 하는 것들에 포커싱을 맞춘다고 강하게 느낄 정도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직납의 물량을 더 먼저 올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테슬라겠죠, 당연히. 이게 굉장히 어떤 전략일지 모르겠어요. 사실 안정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런 세일 회사들한테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OEM 자동차 회사와 직계약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전략인데, 이런 것들이 잘 먹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물량을 사줘야 됩니다. 물론 이익률도 더 좋겠죠, 이런 세일 회사들보다는. 그래서 당연히 여기와 제일 기대되는 건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지금 이것도 잘 물어봤어요. 제가 12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 월별로 300에서 500톤 정도 되고 있는데, 보통 시향산만 1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받은 뉘앙스로는 이제 뭐 하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를 받았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결국 기다리면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 같은 경우도 워낙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 큰 규모로 해줬기 때문에 이 규모도 물어봤는데, 뭐 제가 받은 뉘앙스로는 이거는 뭐 전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그게 작은 규모는 아닌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뉘앙스로는. 그리고 또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한테 에코프로비움이나 LNF 같은 경우는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그 큰 기간에 했다가 뭔가 천재지변이든 뭐가 잘못되면은 회사 망할 정도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공감이 갔고요. 자본력이 굉장히 또 뒷배가 또 세다 보니까 그런 거를 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나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연간 이런 연간 4조 정도인데 그 이상의 계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3년짜리 보통 계약을 얘네들은 지향을 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는 참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아봤자 뭐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10년 후 약간 좀 새로운 트렌드인가라고 생각이 됐는데, 약간 LNF에 한해서 에코프로비엠에 한해서는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합작 회사 같은 경우도 좀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직진 진출,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직진 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 다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런 12월에 그 백서가 나왔는데, 가이드라인 나왔는데, 이 양극재는 어쩌면 미국 공장으로 안 가도 된다라는, 이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해도 된다는 정도의 허들을 낮춰주는 방향이 될 수도 있어서 LNF가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위에 좀 조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컨콜들에 나오신 것처럼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또 셀 회사들이 직접 양극재에다 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뭐 얘네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겠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얼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한번 BEP를 ROI를 뽑아 볼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코 케미칼에는 얘네들이 더 빨리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가 LNF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자본이 많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을 봐야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국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셈법이 좀 복잡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 이후로 좀 더 큰 것들은 결정이 될 거고요. 뭐 그 전에 더 빨리 나오는 수주들은 뭐 그거와 상관없는 물량도 있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본물 터듯이 나올 텐데, 상관없는 물량들은 뭐 이게 국내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미리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ER 차이, 이거는 또 뭐 4분기 실적은 당연히 뭐 환율을 제일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환율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이미 굉장히 잘 지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굳이 이 공장은 2월 달부터 풀로 이제 본격 가동한다고 하니 좀 더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4분기에 램프업 비용도 같이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콩쿨 때는 뭐 특별한 얘기는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위주로 좀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 NNF에서 좀 더 나머지 거는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정리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따로 한번 더 특집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나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 어떻게 보면 좀 부러웠었는데 고프로 BM이 뭐 비중은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쵸?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비중 차이가 사실 다 있습니다. 저기 사실 대부분 종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이 좀 더 양극재를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많이 몰려있는 데가 있고 적게 몰려가 있는 비중 차이를 수시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빨리 생각보다 터져 주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 IR 때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누가 잘되고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잘되고 하면은 다 결국은 PER을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끌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국은 다 항상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PER로 똑같이 야 니네들은 보통 양극재는 PER 20배 받는데 왜 너 혼자 튀어 있어, 이런 것들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전부 다 그런 지표들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는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 같이 잘 가는 것들이 중요해요. 뭐 포스코 케미칼이 빠져주길 기대하다든가 남 잘 되는 것들을 뭔가 배합한다든가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당연히 다 먹을 수 있으면 좋죠. 제가 만약에 뭐 나노신소재 갑자기 20%씩 뛰어요. 그 뭐 수주 해가지고 첨보가 20%씩 뛰어요. 그러면 야, 내가 첨보에 또 올인할 걸, 근데 또 나는 또 딴 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들어가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다 지금 한정된 자원에서 배분하는 거니까 다 드실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다 그러면 다 균일하게 다 나눠 놓으세요. 물론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해는 좀 더 셀도 좋을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부러워하시면 안 된다. 결국은 르네상스 시기에는 물론 여기 선별적으로 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좀 더 오르는 종목들이 하고 안 오르는 종목들 간의 편차가 좀 더 심할 것 같아서 저도 비중 조절을 좀 더 활발히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큰 훈풍은 2차전지의 전체적인 밸류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네, 오늘의 좋은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